네,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고향 식사동뿐만 아니라 지금 백석 1, 2동 그리고 광명 학원동 또 인천 연수 을이었던 옥년 1동과 동춘 1, 2동도 연수 갑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큰 불만,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야기가 될 수 있는데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4년마다 인구수가 변화가 돼요. 지금 네. 같으면은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빨라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하한 인구 13만 5천과 이번 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상한 인구 27만 이걸 맞춰야 돼요. 네. 그럼 지역이 빨리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의석이 늘어나면서 다시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선거법 25조 얘기를 했어요. 공직선거법.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농촌이나 어촌은 지역 대표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이름에다가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해요. 네. 물론 그것이 막 6개, 7개 지역이 붙더라도 저는 지역 대표성을 위해서 지역에 붙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경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무슨 고향 어디 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서울에다가 숫자를 임의로 붙여서 1, 2, 3, 4, 5, 6 지역구, 경기 1, 2, 3, 4, 5, 6 지역구. 그래서 그때 동해의 어떤 일부분을 좀 바꿔서 분류를 하는 게 앞으로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선거구에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획정 방식 이것도 지금은 지방의 1이면은 서울은 2까지 허용하는데 그걸 더 줄여서 거의 1대1로 맞추고 1인 1표를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 하에 선거구의 이름도 광역 중심으로는 선거구 이름을 갖다가 지역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숫자로 분류하는 것.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확정이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제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 거부권 행사가 한 번만 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정이요.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요. 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네. 그러면 결국 여야가 자신들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유불리를 따져서 주판안을 튀기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선거구 획정을 하고 나중에 되면 이게 이를테면 날림 공사처럼 게리맨더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의를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정말로 정치개혁에 대한 큰 어떤 틀 안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지역구에 조금 더 힘센 사람,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이런 이해 타산적인 방식의 선거구 획정으로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제한 준수 안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왜 매번 이렇습니까? 이거 반복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거구 획정은 원래 법에 따르면은 선거 1년 전에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 몇 달 앞두고 겨우겨우 확정이 됩니다. 예. 매번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이하 읍면동,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광역시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역 대표성을 좀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숫자만 부여하고 인구수 조정에 따른 그런 걸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지 않으면 이런 싸움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현 평론가 고맙습니다.